모닝체크 방산주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어제 방산주 급등했다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텐데요. 일단 주가를 좀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4만 3천 원, 장중 65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어제 11만 원, 6만 6천 원 이러면서 11%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LIG 넥스원, 그다음에 밑에 한화 시스템까지 이렇게 방산 관련주들 좀 급등을 했고,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주항공도 요즘에는 방산으로 좀 같이 많이 섞이죠. 우리기술, 세트레가의 항공우주 이런 회사들도 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, 일단 방산주 급등한 이유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실적이 일단 작년에 워낙 좋았고, 그다음에 이번에 어제 또 급등을 했었던 또 이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의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죠.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이제 임박을 하고 있는데,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이 종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,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쪽도 여기에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건데, 반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럽연합의 이제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는데, 결국은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.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가성비 좋기로 잘 알려진 이 K방산에 뭔가 또 수혜가 있지 않겠냐, 이런 기대감이 어제 작용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수급도 여전히 뭐 이렇게 성장성이라든가 모멘텀이 나오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을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겠죠. 이런 부분들을 좀 작동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만 100%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. 수급도 그렇고 뭐 모멘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뭐 다 좋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체크사항을 좀 가보겠습니다. 건설주도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. 코스피 건설지수가 올 들어서 12%, KLX 건설지수가 14.7%, 여기 이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 이렇게 좀 급등을 했고요. 종목별로 보면 현대건설이 34% 올 들어서 DLENC, 삼성 E&I, 대우건설 등이 이제 두 자릿수 이렇게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반면에 작년에는 코스피 건설지수가 거의 10% 가까이, 그다음에 KLX 건설지수는 무려 17% 넘게 급락을 했었던 거죠. 작년에 건설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. 뭐 기억을 되돌아보려고 그러면 뭐 생각이 나실 텐데, 그게 이제 지금 뭔가 좀 반등의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. 사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설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유들은, 일단 첫 번째, 작년에 대부분 빅베스라고 그랬죠. 부진한 어떤 실적들은 회계적으로 다 좀 털어내는 부분 회사들이 좀 여러 군데 있었고, 현대건설이 대표적입니다.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돼서 건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.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도 이 건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, 재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건설 회사들이 또 러시아 쪽하고의 관계도 좀 나쁘지 않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내 건설업체 내부적으로는 작년까지요, 이 저수익 현장이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왜 조선주 우리 얘기할 때 저가에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, 이런 얘기를 작년 초반에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런 저가 어떤 수주 어떤 선박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에 다 이제 털어냈거든요. 마찬가지로 건설사들도 사실은 지어주긴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남는 이런 어떤 현장들,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거의 다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다면 올해는 수익이 그만큼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체코 원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밖에서 원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, 이런 점들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건설주들은 그래서 올해 좀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, 이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,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표가 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. 미용 의료기기 얘기인데요.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판매가 계속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시면 파마리서치 올 들어서 22% 가까이, 휴젤도 17% 넘게, 휴메틱스도 15% 가까이 이렇게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인데, 대웅제약만 이제 조금 아쉽게 마이너스 1% 정도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, 파마리서치를 중심으로 이게 보톡스나 필러라든가 이런 K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의 이 주가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역시 연초부터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
수출이 잘 되는 게 특정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주, 그다음에 남미, 유럽, 아시아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. 중동까지 다 들어간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보톡스 제품들이 미국산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. 그러면서도 품질은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. 그러니까 결국 이 K 뭐에 붙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은 가성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.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이 보톡스 같은 건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1%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K 미용 의료 쪽 기기 회사들도 올 후반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